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원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흙이 좋고 씨앗이 정말 좋아서 그래서 정원으로 이렇게 뛰어들었거든요. 자, 작은 공간에 살아있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나비가 날아들고요, 벌들이 날아들고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어나는 이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화단이 아니라 생명이 순환되는 작은 우주입니다. 몇 가지 핵심 원리만 알더라도요, 우리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이러한 생태계를 창조하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내 손에만 오면은 식물들이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패를 하면은 돈도 낭비하고, 그리고 괜히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시작합니다. 자, 정원 가꾸기 있어서요, 식물을 가꾸는 것에 있어서 80%는 이것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 정확한 식물을 정확한 장소에. 영어로는요, the right plants for the right spot 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에 딱 알맞는 그런 식물을 골라서 두면은 사실 죽이기 힘든 것이 어떻게 보면 식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장소가. 물론 사람도 이 장소가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식물은 저마다 선호하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식물에게 딱 맞는다면은 큰 노력이 없더라도 80%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잘 살릴 수 있고요. 이런 걸 보고 로우 메인터넌스 가든, 저관리 정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식물이 좀 어려워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그것은 식물이 좋아하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식물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성공적인 정원을 만들려면요. 다음 세 가지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흙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색깔을 보거나 그리고 구성, 즉 점토, 미사, 모래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pH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색깔은 유기물이 풍부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고요. 아주 그 검고 어두운 갈색은 유기물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흙을 채워서 마른 흙이겠죠. 유기물을 제거한 마른 흙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물을 넣고 흔들어 보면요. 그러면은 점토, 미사, 모래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흙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집에서도 해보시면 좋겠죠. pH는 간단한 그 테스트하는 키트가 있죠. 이런 거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햇볕입니다. 햇볕이 얼마나 머무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을 우리가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과 어떤 관계에 따라서 이 햇볕이 들어오는 양이 무척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이 있는 이 와중에 사실 우리는 이 마이크로 클라이밋을 우리 주변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곳은 굉장히 그 춥기도 하고 생각 같지 않게 어떤 곳은 굉장히 따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식물의 성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곤충과 새를 우리는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비는요, 알에서 시작을 해서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 그리고 성충. 우리는 성충을 보고 예쁘고 아름답다고 하죠. 하지만 그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것이 알이 있고요. 예, 그죠? 그리고 이것은 주로 이제 잎 뒷면에 붙어 있죠. 그리고 애벌레. 이 친구들은 이제 사실 잎을 많이 먹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음, 즐겁게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데기. 좀 징그럽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지나가면은 나비가 됩니다. 자, 나비를 이렇게 우리가 가지려면요. 꿀을 공급하는 식물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비가 알을 낳는 그런 기주식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애벌레가 먹을 수 있는 이런 기주식물이죠. 그리고 햇볕 쬐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체온을 높여서 활동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따뜻한 돌 위에서 햇볕 쬐는 것을 무척 좋아하죠. 그리고 물과 미네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연못이 있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연못 또는 웅덩이가 있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충제가 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웅덩이가 우리나라에서는 모기가 많이 이렇게 들끓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골치 아프긴 하죠. 자, 나비를 위해서 꿀을 주는 식물들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시죠. 나비가 좋아하는 그 꽃의 특징은요, 밝은 색상, 그리고 얕은 꽃 모양, 그리고 작은 꽃들의 집합, 그리고 단순한 구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보다 아래 실제 이 식물들을 보시죠. 부처꽃, 그 다음에 배초향, 백일홍, 그리고 코스모스, 아스터, 국화죠. 그리고 꿀풀, 이런 것들이 나비를 위한 식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나비가 이렇게 그 머무르고 알을 까고 그리고 애벌레가 먹을 수 있는 기주식물. 이것은요, 기주식물은 애벌레가 이게 잎을 먹게 되는 건데요. 야, 이 애벌레가 먹는 모습 생각보다는 네, 좀 징그러울 수도 있고요. 자, 대표적인 기주식물로는요, 호랑나비나 산호랑나비는 산초나무, 황벽나무, 귤나무, 이런 운향과 식물이고요. 제비나비는 쥐방울덩굴, 그 다음에 네발 나비류는 쐐기풀이나 환삼덩굴, 그 다음에 부전나비류는 콩과 식물이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요, 정원을 디자인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조화롭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는요, 다양한 높이로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높이마다 우리가 꽃들을 관찰할 수 있게끔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나비는 보통 그 건물 2층 높이 이상으로는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높은 그런 나무는 나비에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리고 계절의 흐름을 담아서 사계절, 적어도 봄, 여름, 가을은 꽃이 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봄에는 진달래, 그리고 제비꽃, 튤립, 여름에는 백일홍, 부처꽃, 원추리, 가을에는 구절초, 코스모스, 아스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모아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종류의 꽃을 흩어 심는 것보다 한 곳에 모아 심으면요, 나비가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들에게는 이곳에 맛있는 꿀이 많다라는 그런 강력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자, 나비를 위한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햇볕이 쬐는 이런 바위, 이것도 나비들이 앉아서 따뜻하게 그 온도를 올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벽돌, 이런 돌들을 치우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웅덩이, 물이 고이지 않는 그 얕은 접시나 새물통에 젖은 모래나 흙을 채워두어서 이곳에서 염분이나 미네랄을 보충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걸 보니까요, 그 모기 그 애벌레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깊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특별 간식 제공을 해주는 거. 그래서 rotten fruit라고 해서요. 바나나나 수박 등 잘 익어서 물러진 과일을 얕은 접시에 담아서 나무에 걸어두면요. 꿀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아미노산을 그리고 공급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영양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failure is part of the process에서 실패는 과정의 일부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똥손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식물이 시들었다면 물을 주거나 햇볕, 토양 이런 것들 중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벌레가 생겼다면 어떤 벌레인지, 왜 생겼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자라지 않으신다면요. 심은 시기나 장소가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실패는요. 당신을 더 나은 정원사로 만들어주는 귀중한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탐정처럼 단서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그 문제 해결 중에서 해충과 잡초 관리, 굉장히 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화학약품 없이 해충을 관리하는 방법은 먼저는 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진딧물이나 애벌레가 보이면 직접 손으로 잡아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물로 씻어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강한 물줄기로 입에 붙어있는 벌레를 씻어낼 수도 있습니다. 비눗물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친환경 주방세제를 물에 희석해가지고 해충에게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러면 이 세제가 그 해충의 이 껍질을 좀 녹여낼 수가 있거든요. 또는 천적을 물론 이제 그 이런 비눗물을 활용하고 난 다음에는 물로 한번 씻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천적 활용은요. 무당벌레, 사마귀, 거미 이런 것들은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살려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정원에 약간의 벌레가 있는 것은 거의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깨끗한 정원을 이렇게 추구하지 마시고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정원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비애벌레가 잎을 먹는 것은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정원은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어떤 그런 증거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원은 정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연과 교감을 시켜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안식처입니다. 이 정원에 앉아서 저의 세상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은 식물 하나하나 나라든 나비 한 마리 한 마리가 모여서 당신만의 고유한 정원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그 정원의 여정을, 식물과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게 식물 하나부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아주 잘 가꾸시는 분들과, 에게, 잘 가꾸시는 분들로부터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아주 쉽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계속 배우고 관찰하시면은 그러면은 실력이 무척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정원 가꾸기는 완성이 없는 지속적인 발견과 배움의 과정입니다. 이제 씨앗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먼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관찰을 하십시오. 햇볕, 토양, 그리고 크기, 뭐 이런 모든 것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관찰하시고요.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나비를 위해서 꿀식물, 화분 이런 것들 모두 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곳이 어떤 식물에게 좋은 양소인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며 우리 자신과 연결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의 정원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작은 시작점에서 펼쳐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태호였습니다.